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가렵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75세 넘으셨다면 이 세 곳의 가려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내 몸의 비밀. 여러분, 피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려울까 하며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발진도 없고 두드러기도 없으니 그저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졌나 보다 생각하고 보습제만 듬뿍 바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멀쩡한 피부 밑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의 정체입니다. 여기에 75세 김동욱 어르신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다니실 만큼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강이가 조금 가렵더니 나중에는 등과 손바닥까지 번졌습니다. 피부과에 가봤지만 의사는 피부가 조금 건조할 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유명하다는 연고를 사서 바르고 비싼 보습제를 매일같이 덧칠하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속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만 벌겋게 부어오를 뿐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피부가 아닌 장기 검사를 먼저 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혈액 속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김 어르신이 보습제에만 의지하며 보낸 그 3개월이 정말 뼈아픈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내부 장기에 큰 병이 생기기 전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의학협회 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이나 담도암 그리고 혈액암 같은 무서운 암에 걸릴 확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가려움증은 암이나 장기의 중대한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1년에서 2년 전에 먼저 나타나는 예고장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빨리 병을 발견하고 완치할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뼈 사이가 가렵다면 폐와 종양의 은밀한 신호.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증인지 아니면 내 몸속 장기가 보내는 비명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숫자는 바로 6입니다. 가려움이 발생한 지 6주가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피부의 문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6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만성 소양증으로 분류하며 이때부터는 피부과가 아닌 내과적인 원인을 추적해야 합니다. 가려움을 긁어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긁는 행위는 독소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내어 세균 감염을 일으킬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몸의 필터인 간과 신장 그리고 생명의 통로인 폐와 혈류가 보내는 가려움의 지도를 하나씩 펼쳐 보이려 합니다. 어느 부위가 가려울 때 어떤 장기를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이면 유독 더 가려운 것인지, 그 명쾌한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훨씬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내 몸속의 비밀을 파헤쳐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넘겼던 신체 부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의 뒷면인 등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항목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날개뼈 사이 등상부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폐의 건강과 혹시 모를 종양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등이 가려운 것을 보고 효자손으로 긁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을 때보다 동네 산책을 하거나 조금 빠르게 걸을 때 가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피부 건조증이 아닙니다. 우리 척추에는 수많은 신경이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상부인 날개뼈 주변은 흉추 1000번에서 15번 신경이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폐 안쪽에 종양이 생기거나 림프절이 부어올라 이 신경줄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폐 안쪽에서 온 자극을 피부가 가려운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호흡량이 많아지는 활동을 할 때 폐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등에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 벌레 기어가듯 가렵고 기침까지 조금씩 섞여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흉부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예약하십시오. 이것은 피부가 아니라 숨 쉬는 통로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샤워 후 따끔거리는 전신 가려움, 혈액암을 의심하라. 두 번째 항목의 결론을 선언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직후에 전신이 따갑고 가렵다면 그것은 피부 예민함이 아니라 혈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졌다는 경고입니다. 샤워 후에 물기가 닿은 자리가 유독 따끔거리고 1시간도 안 되어 진정되는 증상을 수성 가려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혈액암의 일종인 진성적 혈구준 가증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신호입니다. 혈액 속에 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물과 접촉하는 순간 특정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강력한 가려움 유발 물질을 뿜어냅니다. 보통 물에 닿고 5분에서 30분 사이에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데 이것을 단순히 수돗물 탓으로 돌리거나 비누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피가 끈적해지고 세포가 넘쳐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샤워 후의 가려움은 혈액 수치를 확인하라는 내 몸의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신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갑상선 호르몬과 철분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몸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피부 신경이 예민해져 온몸이 근질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철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평형이 깨지면서 뇌가 가려움 신호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쉽게 지치면서 온몸이 가렵다면 철분 부족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등상부의 가려움과 함께 계단을 오를 때의 가쁜 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결국 신경 자극의 원인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가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가려움도 알고 보면 장기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변에 매일 가렵다며 효자손을 달고 사시는 지인이나 가족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마다 불타는 손발바닥, 간과 담도가 보내는 경고 앞서 우리 생명과 직결된 폐와 혈액의 무서운 경고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우리 몸의 거대한 정화조라 불리는 두 장기에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막힌 하수구처럼 독소가 고여서 온몸을 가렵게 만드는 간과 신장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결론부터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바닥과 발바닥 안쪽이 속에서부터 불이 난 것처럼 가렵다면 그것은 간과 담도가 보내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밤마다 손바닥을 벽에 비빌 정도로 가려움이 심했습니다. 피부는 아주 깨끗한데 도대체 왜 손발바닥만 이렇게 가려운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셨죠. 그 이유는 우리 간이 만드는 담즙이라는 액체에 있습니다. 원래 담즙은 소화제로 쓰여야 하는데 간이 병들거나 담도가 막히면 갈 곳을 잃고 혈액으로 거꾸로 솟구치게 됩니다. 이때 담즙 속에 섞여 있던 담즙산이라는 강력한 자극 물질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에서 역류한 담즙산은 단순히 혈액만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기름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아무리 시원한 물로 씻어내도 속에서 느껴지는 그 뜨겁고 끈적한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피부 안쪽에 미세한 소금 가루가 박혀서 신경을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 간이 하루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가장 격렬하게 일하는 시간인데, 이때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려움도 함께 폭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변색이 콜라처럼 진해졌거나 눈자위가 노르스름하게 변했다면 이미 간은 한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일반적인 간 수치 외에 ALP와 GGT라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담도의 이상을 찾아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양쪽 정강이가 대칭적으로 가렵다면 신장의 비명 네 번째 항목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양쪽 정강이와 발목이 대칭적으로 가렵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낡고 구멍이 나면 요독이라고 부르는 찌꺼기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이 독소들이 가장 많이 내려앉는 곳이 바로 다리 아래쪽 정강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리가 똑같이 가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생기는 가려움은 그 양상도 매우 독특합니다. 요독이 쌓이면 우리 몸속의 칼슘과 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미세한 결정체들이 피부 신경 주위에 쌓이면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한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가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나중에서야 이 원리를 들으시고는 그래서 내가 밤마다 살을 파헤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구나 하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처음에는 등산화 때문에 다리가 가려운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더 이상 독소를 처리할 수 없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소변을 보실 때 변기에 거품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나 발등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푹 꺼져 있다면 이미 신장 기능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신장 내과를 찾아가 크레아티닌 수치와 인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 투석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단순히 긁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아시겠지요. 우리 장기들은 말은 못하지만 가려움이라는 언어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면 병은 커지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실전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을 멈추는 24시간 자가 관리 루틴.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배웠다면 이제는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어르신도 제가 드린 이 숙제를 매일 하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의학에서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가려움 기록부 만들기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달력이나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가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딱 3가지만 적는 것입니다. 몇 시에 가려움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유독 가려운지, 마지막으로 그 강도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하십시오. 1은 아주 살짝 간지러운 정도고 10은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매일 밤 11시만 되면 손바닥이 가려워서 8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간이 보내는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꼼꼼히 적어서 병원에 가져오시면 의사는 여러분의 몸속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온몸이 그냥 가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갈증을 해결하는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과 간이 독소를 걸러내려면 충분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1.5글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먹으며 하루에 8번에서 10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 속에 떠다니는 가려움 유발 물질들이 묽어지고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이전에 반드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 있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독소는 다시 혈액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밤마다 손발이 가렵다면 그것은 간이 지금 너무 힘드니 제발 좀 쉬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더라도 불을 끄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에게 직접 요구해야 할 핵심 검사 항목 4가지. 네 번째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의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 기다리시지만 가려움증은 원인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내과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려움이 6주 넘게 지속되니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 수치 중에서는 ALP와 GGT를 꼭 확인해 주시고 신장 수치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인 성분을 봐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를 혈액이나 장기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LDH 수치도 함께 체크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너무 가려운데 절대 긁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긁는 행위는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더 큰 염증을 만듭니다. 괴로울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가볍게 데워 주시거나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잠시 올려두십시오. 피부 온도를 3도에서 5도만 낮춰도 가려움을 전달하는 신경의 민감도가 뚝 떨어져서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비싸고 좋은 보습제를 바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내과적인 원인으로 인한 가려움은 보습제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부 겉면이 마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액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발라도 속에서 올라오는 신경 자극은 차단할 수 없습니다. 보습제를 바꾸느라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원인 장기를 찾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 말고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정말 큰 병일 수 있느냐며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빠른 경고입니다.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고 숨이 가빠진 뒤에 병원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증 하나만 있을 때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실천법 중 단 하나라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실천할 결심이 서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한마디가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김동욱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 강연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3개월 넘게 밤잠을 설치며 손발 바닥을 긁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셨습니다. 피부과 약만 믿고 버텼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야속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신장의 요독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지금은 저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이불을 걷어차는 일도 없고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는 깨끗한데 밤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겁게 가렵다면 간과 담도의 이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양쪽 정강이와 발목이 대칭적으로 가렵고 보습제가 전혀 듣지 않는다면 신장의 해독 능력을 점검하십시오. 셋째, 등, 상부와 날개뼈 사이가 깊숙이 가렵고 숨이 찰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폐와 종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만은 평생의 건강 지표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6입니다. 가려움이 발생하고 6주가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내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6주의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르는 대신 보내는 아주 정중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이 하는 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병은 멀어지고 건강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이곳 진료실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호선이었습니다.